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변수의 타입은 일단 기본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타입이 있고 참조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본 타입은 원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원시 데이터로 해서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는 것, 더 이상 단순화해서 바꿀 수 없는 값들을 기본 타입이라고 하고요. 참조 타입은 다른 여러 값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값들을 참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써볼 거예요. 자, 기본 타입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숫자, 문자, 뭐 참가, 거짓 또는 빈 값 또는 지정되지 않은 값 이런 것들이 기본 타입이래요. 기본 타입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로 드리고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죠. 자, 기본 타입의 종류에 지금 보면 숫자, 문자, 불리한, 참과 거짓 또는 값을 빈값, 요거 널입니다. 아무런 값도 가지지 않는 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변수명 만들고 값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undefined라는 타입으로 저장이 돼요. 여기 사용 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작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숫자. 숫자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문자를 넣을 수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넣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는 불린. 우리가 지금 기본 타입이 변수의 기본 타입이 문자, 숫자, 그 다음에 불리한 참과 거짓을 저장하는 불리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null이 있고 undefined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값들을 한번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문자와 숫자는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넘어가고 불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불이라는 변수에다가 저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요. 다만 저 식별자, 저 이름이, 저 변수명이 얘하고랑 겹치지만 않으면 되고요. 겹쳐서 혹시 오류가 나면 앞에다가 뭘 붙여요? $사인이나 언더스코어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불린에다가 true라고 넣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웹의 효과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고 그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에 따라서 웹페이지의 효과들을 다르게 나오게 하려면 불린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변수명에는 true라는 참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얘는 자바스크립트 미리 있는 언어기 때문에 앞뒤로 따옴표 넣으시면 안 돼요. 앞뒤로 따옴표를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이건 참이 아니라 true라는 그냥 문자를 저장한 거예요. 이건 문자를 저장한 거고 얘는 참과 거짓의 참이라는 값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et하고 그 다음에는 null 값에다가 null이라는 것도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null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짜다 보면 변수명의 값을 변수명은 생성을 하고 아직 값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몰라요. 값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게 들어올지도 될 수 있고 값이 어떤 게 들어올지도 아직 미정이에요. 그런 거에는 저런 식으로 null이라고 해서 빈 값, 일명 빈 값을 넣어 놓습니다. 변수명을 생성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기 안에 저장될 값이 아직 모르겠고요. 그때그때 다르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null이라고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법은 뭐가 있냐면 undefined가 있죠. undefined는 값을 지금 제가 아까 우리가 기본 문법, 변수를 만드는 기본 문법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let이든 var이든 간에 여기에다가 변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equal 한 다음에 여기에 값을 지정하는 게 기본 문법이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쓴 걸 보면 값을 저장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변수명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값이 변경될 수 있고 아직 미정인 거예요. 빈값은 아니고요. 미정.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사실 위에 null과 undefined는 쓸 때 거의 비슷합니다. 쓰임새가.
변수명 만들고 일단 나중에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들한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확인도 해볼게요. 확인을 우리가 앞서의 문자나 숫자들은 우리가 그냥 다큐멘트 라이트에서 여기에다가 써서 확인을 했는데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콘솔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콘솔에서 콘솔 로그 해서 변수명 불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고 콘솔에서 확인한다라고 하니까 F12 눌러서 콘솔 창을 열어야 되겠죠? 콘솔 창을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31번 라인에서 에러가 나서 31번에 에러가 나서 그 뒤에 있는 건 1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는 바람에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요거 주석으로 처리하고 컨스트는 재할당이 불가하다라고 해서 넣어놓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40번 라인에서 제가 제 화면 기준으로 40번 라인에서 콘솔 로그 불이라는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뭐니? 라고 해서 찍어본 거예요. true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여기 콘솔에서 여기 부분을 볼게요. 얘는 이전 것까지 뭐 부가 경고까지 다 보여주는 거고 실제 에러는 여기 이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고나 메시지는 여기 유저 메시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true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또 확인해 봅시다. n도 찍어 볼게요. 그러면 n에는 그럼 뭐가 저장돼 있니? n에는 null 해서 빈 값이 저장돼 있대요. 그럼 u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봅시다. 변수명 u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니? 그건 아직 undefined, 미정이에요. 라고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기본 타입의 대표적인 것들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문자, 숫자, 불리언, 참, 거짓해서 저장할 수 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강의 노트에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기본 타입의 종류, 요 기본 타입의 종류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참조 타입의 종류도 대충 한번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타입은요, 객체, 그리고 배열, 함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사용 예를 보면 변수를 만드는 거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 요거는 간단하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예, 참조 타입은 뒤에 함수, 배열, 객체 요 순서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배열? 배열 먼저 하게 되나?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조 타입은 저런 종류들도 이렇게 변수명에 담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요거 참조 타입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 볼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에다 값을 저장을 해 놓으면 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산수를 해서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를 볼게요. 자, 산술 연산자는 지금 이렇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머지니, 하나씩 증가하니, 빼니, 값을 연산과 동시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러면 예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받으신 거에서 variant 2에서 해볼게요. variant 2를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함수, 객체, 배열,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문자와 관련된 거, 시간과 관련된 거, 수학과 관련된 거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초를 다져볼 겁니다. 자, variant 2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를 더하는 것부터 여기 숫자의 간단한 사칙 연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얘를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변수를 만들고 볼게요. let number 1에다가 100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let number 2에는 30이라고 만들어 봅시다. 자, 100과 30이라는 숫자를 한 번 이상 계속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let을 이용해서 변수로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콘솔에서 얘들의 값을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오픈을 해주시고요. 라이브 서버로 보고 있습니다.
01 variant 2를 브라우저에서 오픈해 주시고 변수 2개 잡은 거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어차피 내용이 짧으니까 그냥 아래쪽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볼게요. 콘솔 이렇게 지금 보면 유저 메시지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단에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더 하는 거야 뭐 쉽겠죠? 콘솔 로그 넘버 1이랑 넘버 2를 더하겠대요. 넘버 1이랑 넘버 2를 더한 건 몇이니? 라고 해서 콘솔에 찍어 봅니다. 자, 그랬더니 130 잘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해봅시다. 둘, 셋, 넷 해서 빼기 곱하기 나누기 볼까요? 빼기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나눈 것까지도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이제 사칙 연산을 본 거고요. 다음 거에서 문자 더하는 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이 부분 볼게요. 나는 나머지래요. 나머지 연산 후에 나머지 값. 뭔 소리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를 써볼게요. 여기에 퍼센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보면 지금 100을 우리가 뭐로? 30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3.33333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이 30으로 하면 얘가 90이 될 거고 나는 나머지가 10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3으로 나눠진다. 나왔을 때 나머지가 10이다. 퍼센트는 나눈 나머지예요. 퍼센트는 나눈 나머지. 자, 그럼 다음 부분 볼게요. 다음 부분은 연산자에서 요거 문자 이후 플러스가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거든요. 플러스는 숫자는 당연히 더해주는데 문자일 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얘만 헷갈릴 거니까 나는 나머지라고 주석을 좀 남겨놨고요. 자, 문자를 더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그냥 콘솔 창에서 바로 확인하는 식으로 해서 보도록 하죠. 콘솔 로그 해서. 자, 일단은 앞에 숫자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 만약에 10, 20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30이 나오겠죠. 30이 여기. 자, 더하는 거에 앞뒤가 모두 숫자면 당연히 산수를 해줍니다. 30이라고 29번 라인에 30이라고 콘솔창에 찍히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문자와 연결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볼게요. 콘솔에서. 자, 그냥 문자를 이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기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은 문자를 그냥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문자면 얘랑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게 변수명이든 뭐든 간에 플러스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변수명 스트링 1의 자바스크립트 스트링 2의 기초라고 했다라고 하면 변수명 얘랑 더해줄래? 변수명 앞뒤로 따옴표 안 써요. 이렇게 해서 더해준다라고 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에서 이렇게 변수 안에 값이 둘 다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를 이어서 연결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앞뒤로 숫자면 당연히 연산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문자고요. 문자 뒤에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화면과 같이 작성하고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출력되는 게 문자에 20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어요. 확인됐어요? 문자에 20. 자, 문자랑 숫자랑은 산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20은 무슨 취급이 되는 거냐면 문자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러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 50이 될까? 문자 2030이 될까? 2030이 되죠? 됐습니까? 저장하고 보면 문자 2030이래요. 그냥 만약에 여기 문자가 없었으면 몇이 나오겠습니까? 50이 나올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특이한 언어입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자료형이 이 자료형이라고 하면 그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그게 불린인지 그게 뭐 객체인지 등등 함수인지 이런 자료형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아주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문자였죠. 그죠? 자료형이 문자란 말이에요. 자료형이 문자 스트링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건 숫자예요. 근데 앞에 있는 문자에다 숫자를 못 더하니까 이 20이라는 거의 자료형이 뭐로 바뀐 거냐면 문자로 바뀐 거예요. 얘가 문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자에다가 또 숫자를 못 더하죠. 그러니까 얘도 뭐로 바뀐 거예요? 문자로 바뀐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료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서 자료형을 새롭게 지정하는 방법도 아까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료형을 보통 쓰지 않습니다. 변수명 여기에는 숫자만 담을 거야. 변수명 여기에는 문자만 담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후에 지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는 이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숫자면 얘의 자료형은 숫자. 이게 문자면 얘의 자료형은 문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요.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덧셈을 보고 있어요. 덧셈에서 앞에가 문자면 뒤에 거도 문자로 인식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될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번엔 앞에가 숫자예요. 뒤에가 문자입니다. 저장하고 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1020이라고 나오죠. 30이 아니라 1020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이렇게 하면 저장하고 보시겠습니까? 더하기를 했더니 1020이라고 나오고요. 곱하기를 했더니 정말로 곱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얘가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더하기에서요. 이 플러스 더하기에서 우선순위는 문자에 있습니다. 근데 더하기 외에 사칙 연산에서는 숫자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얘를 보면 누가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얘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더하기일 때는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문자가 우선으로 해서 둘 다 문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곱셈이나 나누기나 이럴 때는 심지어 얘가 지금 이렇게 따옴표처럼 문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숫자로 취급을 합니다. 왜? 누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요. 앞에 있는 숫자가. 그래서 지금 2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사칙 연산에서 곱하기를 했으니까 그냥 둘 다 숫자로. 아니 어떻게 문자를 곱하니? 라고 해서 이건 숫자일 거야 라고 해서 해줍니다. 됐나요? 플러스를 제외하고 다른 사칙 연산에서는 숫자이지만 숫자가 따옴표로 되어 있어도 걔를 숫자로 인식을 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더하기 외의 사칙 연산에서는 문자가 숫자로 인식이 된다입니다. 나머지 뭐 빼기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이 써보면 빼볼게요. 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뺄셈이 됩니다. 곱하기도 되고요. 나누기도 되고요. 다 됩니다. 심지어 뒤에 있는 게 따옴표로 해서 문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얘만 문자 취급을 하는 거고요. 둘 다 문자 취급을 해서 더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칙 연산이 된다. 주의할 사항입니다. i에다가 i 하나 더하는 거는 여기에 이건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i는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이 시점, 얘가 실행된 시점에선 i가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된 시점에서는 1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다음에 i를 이제 호출해서 값이 뭐지라고 확인해 보면 2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증감영산자에서 후입니다. 후이 또는 후치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값을 하나씩 더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 반대가 있어요. 전위가 있습니다. 변수명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x는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엔 플러스를 여기에 실행해요. 플러스를 저렇게 실행하는데 바로 콘솔에서 x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x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 화면 기준으로 49번 라인에 얘가 실행해 봤더니 바로 2로 바뀌어 있습니다. 얘는 실행되자마자 이렇게 써 있으면 숫자 1을 우선 더하고 해요. 우선 더한다. 먼저 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더한다. 얘는 쉽게 말하면 나중에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한다. 이후에 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x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시점에서 이미 x가 바뀌어 있으니까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51번 라인 2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치 후치를 이용해서 값을 얘가 실행될 때마다 값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실행될 때마다 늘어난대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한 번 더 실행하면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실행했어요. 그러면 51번 라인에서 하나씩 더해졌죠. 3입니다. 위에 거도 해볼까? 위에 거도 얘도 만약에 한 번 더 실행하면 47번 라인에 몇이라고 출력이 될까요? 여기에서는 몇이 출력돼요? i는 1. 그럼 여긴요? 2겠죠. 그럼 여기는요? 3. 네,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46번 라인에 1. 여기서 이게 후에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i는 지금 2란 말이에요. 그죠? 2. 인데 이게 실행된 다음에 i는 3으로 이거 이후에 i가 2인 다음에 i를 할출할 때는 3이 될 거야 라고 쓴 거니까 지금 보면 46번에 1, 47번에 2, 48번에 3 해서 하나씩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얘야 먼저 더했으니까 여기 먼저 더했으니까 2고요. 먼저 더했으니까 얘는 3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3이 되겠죠. 확인되었습니까? 네, 먼저 더한다, 나중에 더한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증감 연산자까지 본 거고요. 다시 강의 노트를 봤을 때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산과 동시에 값을 할당하는 일명 복합 대입 연산자를 볼게요. 얘들은 증감 연산자들이었고, 자, 복합 대입 연산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더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let하고 a에다가 10이라고 했어요. 자, 저는 a는 기존의 a에다가 10을 더한 걸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콘솔에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a를 확인해 봅시다. a는 그러면 기존의 10에 10을 더한 20이 출력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거 뒤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a는 플러스 이퀄 10 요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더한 결과 a에다가 10을 더한 결과를 a에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요 문장은 이 문장이라 라고 해서 머릿속에 바로 해석해서 넣어 놓습니다. 기존의 a에다가 10을 더한 결과가 a다. 기존의 a에다가 10을 더한 결과. 요게 지금은 간단하게 지금 변수명에다가 변수명을 더한 거로 하지만 저게 변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고 뒤에 산수가 조금 더 길어지면 이게 그거였나?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 변수명이나 산수가 복잡해질 뿐이지 여기에 더한 결과 또는 곱한 결과 예를 들어서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싶었대요.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2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줄여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한 결과, 더한 결과, 곱한 결과 해서 연산과 함께 값을 저장하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변수들의 사용법들을 간단하게 쭉 살펴봤어요.